안녕하십니까, 남강호입니다. 오늘은 지스케일러 이야기를 가져왔습니다. 이번 달은 두 가지의 동시에 나왔습니다. 첫째, 실적이 정말 잘 나왔습니다. 둘째, 그런데 공급망 연계 데이터 유출 사건이 터졌습니다. 시장에서는 숫자에는 환호를 했고 사건에는 긴장했죠. 오늘 이 두 가지를 엮어서 지스케일러가 어디로 갈지 함께 체크해 보겠습니다. 자, 지스케일러가 뭐하는 회사인지부터 짚고 가겠습니다. 여긴 전통적인 방화벽이나 VPN을 쓰는 회사가 아닙니다. 사용자, 디바이스, 앱 단위로 보안을 걸어주는 말 그대로 제로 트러스트 보안 플랫폼입니다. 쉽게 말하면 네트워크를 먼저 여는 게 아니라 보안 게이트를 거쳐서 들어가게 하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고객사들은 지스케일러 덕분에 데이터를 안전하게 주고받고 내부 시스템을 보호할 수 있습니다. 자, 실적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4분기 매출이 약 7억 1,900만 달러, 전년 대비 21% 늘었습니다. 조정 EPS는 0.89달러, 시장 기대치가 0.80달러를 크게 넘겼습니다. 빌링은 12억 달러를 넘어섰고 연간 반복 매출 ARR은 30억 달러를 돌파했습니다. 그리고 내년 가이던스도 시장 전망을 웃도는 수준으로 제시를 했죠. 정리하면 숫자만 놓고 보면 완벽한 승리였습니다. 이 정도면 실적 서프라이즈라는 말이 아깝지 않죠. 자, 그럼 이 숫자들이 뭘 의미하느냐. 첫 번째, ARR은 30억 달러를 돌파를 했는데 이건 구독 모델의 체력입니다. 고객들이 떠나지 않고 계속 붙잡혀 있다라는 뜻이죠. 두 번째가 빌링이 이렇게 크게 뛴 건 앞으로 매출이 탄탄하게 나온다는 시그널입니다. 자, 세 번째, 이익률도 좀 좋아지고 있습니다. 여러 보안 서비스들을 플랫폼으로 묶으면서 영업 효율이 좀 나오고 있다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자, 올해 지스케일러가 밀고 있는 키워드는 바로 AI 보안 운영입니다. 경보만 띄우는 게 아니라 실제로 문제를 끝까지 해결한다, 이게 목표입니다. 그리고 최근에 인수한 레드 캐너리, 이게 큰 역할을 하는데요. MDR, 즉 관리형 탐지 대응 역량을 바로 확보했거든요. 게다가 내부적으로는 AI 가이드라는 솔루션을 개발해서 기업의 LMM이라든지 프라이빗 AI 보안도 챙기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사건이 하나 터졌습니다. 지스케일러가 자체 인프라가 뚫린 건 아닙니다. 세일즈 러프 드리프트라는 서드 파티 마케팅 도구가 공격을 받으면서 세일즈포스랑 연동된 일부 고객 데이터가 노출이 된 겁니다. 노출된 건 이름, 이메일, 직위, 전화번호, 지원 케이스 같은 것들이었고 핵심 시스템은 안전했습니다. 지스케일러는 곧바로 토큰 회전, 연동 해제, 인증 절차 강화에 들어갔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이게 지스케일러만의 사건이 아니라 업계 전체 문제라는 겁니다. 클라우드 플레이어, 팔로 알토 네트워크스도 같은 공격을 맞았습니다. 지금 지스케일러는 AI 보안 운영 전환이라는 큰 그림을 그리고 있습니다. 레드 캐너리 결합, 섹웁스 ARR 급성장, 그리고 AI 가드 같은 신제품, 이런 것들이 분기마다 실적을 반영되면 주가 평가 멀티플이 좀 바뀔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조정 구간이 나오면 비중을 좀 채워가는 식으로 누적 전략을 쓰는 게 좀 유효해 보입니다. 자, 우선 차트를 한번 볼 건데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올 4월 달부터 저점을 찍고 계속적인 상승 추세에 이어졌습니다. 그 이후에 이렇게 꺾이면서 다시 바닥을 찍고 지금 반등 나오고 있다가 지금 황금선 지표에서는 지금 숏 포지션이 떴습니다. 즉 하락 시그널이 지금 떤 상태인데요. 단기 반등하는 것처럼 보였지만 악재가 뜨면서 지금 숏 시그널이 지금 나와 있는 상태다. 그래서 이 움직임이 과연 어디까지 내려갈지, 아니면 이 구간에서 우선은 지지하면서 반등을 노릴지 조금 더 지켜봐야 되는 그런 구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자리에서는 신규 매수, 추가 매수를 절대적으로 하면 안 되는 그런 자리다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고요. 단 지표가 다시 한번 롱 시그널이 나왔을 때는 그대로 끌고 올라갈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단기 악재는 해소가 됐다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지금 보시면 어찌됐던
4월달 저점 이후에 큰 폭의 상승이 나왔고, 그리고 나서부터 조정, 이 조정은 건강한 조정이죠. 그리고 나서 악재가 떴는데, 그래도 다행이라고 볼 수 있는 게 뭐냐면 이 하락봉이 전 저점 부분에서 위쪽에 해당이 됐다. 이 부분 조금 더 확대해서 한번 볼까요? 자, 보시면 이 구간을 어찌됐던 지켜줬다. 265달러를 어찌됐던 지켜주는 모습이 나왔기 때문에 지지할 확률이 높습니다. 하지만 그건 확률일 뿐이지 아직까지 완벽한 추세 전환이라고 말하기가 너무 힘든 그런 자리이기 때문에 이런 자리에서는 우선은 좀 지켜보시는 게 맞고, 다시 한번 롱 시그널이 떴을 때 그때 들어가도 늦지가 않다라고 이렇게 보여집니다. 자, 제가 이렇게 상담을 하다 보면은 보시는 것처럼 이런 시그널이 어떻게 뜨는 거냐, 그리고 지금 쓰는 프로그램이 뭐냐라고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은데요. 자, 우선은 제가 지금 쓰는 프로그램은 트레이딩 뷰입니다. 거의 모든 트레이더들이 쓴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 지표 같은 경우는 제가 직접 만든 그런 지표고요.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롱이라고 떴을 때 매수 신호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현물 하시는 분들은. 그리고 이렇게 숏 신호가 나왔을 때는 매도 신호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때 롱 신호에 들어갔다, 그래서 숏 신호에 팔았다. 자, 그렇다고 한다면 단기적으로 봤을 때 하루 이틀 거의 한 일주일 조금 넘어서 17.51% 거의 15% 이상의 수익을 가져갈 수가 있습니다. 자, 현물을 하실 때는 이런 식으로 좀 대응을 하시면 됩니다. 롱 시그널 때 사고, 그다음에 숏 시그널 때 판다. 그리고 보시는 것처럼 이 밑에서부터 생각을 했다라고 한다면 여기부터 분할로 들어가서 숏에 팔고, 이때가 27%, 들어가서 이때가 17%. 그러면 단기적으로 한 두 달 안에 40%가 넘는 그런 수익을 가져갈 수가 있었던 겁니다. 하지만 일반 투자자분들은 이런 시그널 자체를 볼 수가 없기 때문에 이 구간에서 들어가서 아니면 좋은 매수 타점을 잡았다고 하더라도 매도를 못해서 수익률이 좀 떨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죠. 자, 이 시그널 쓰는 방법 제가 바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영상에서 지금 보시는 것처럼 더보기 클릭하시고, 그리고 와서 지표 상단 문의 클릭, 그 다음에 설문지 작성해서 제출해 주시면 되는데, 보시는 것처럼 나는 부자 되는 지표, 그리고 히든 종목을 받고 싶다 하시는 분들을 클릭하시고, 그 다음에 종목 상담도 요청하시는 분들도 중복 가능하니까요, 클릭해 주시면 되고, 그래서 전화번호 이렇게 남겨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개인정보 수집에 동의한 다음에 제출해 주시면 되고, 해외 교민분들께서는 국가번호 남겨주시고, 그리고 핸드폰 번호 남겨주시면 됩니다. 그래야지만 제가 지표라든지 이런 것들을 정확하게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거 그냥 공짜로 드리는 건 아니고요. 자, 그러면 뭘 해주셔야 되냐? 첫 번째, 구독을 무조건 해주셔야 됩니다. 저도 트레이더를 하다가 지금 유튜브 세계에 들어왔기 때문에 어찌됐던 구독자 수가 10,000명이 되고, 그 다음에 10만 명이 되고 100만 명이 되면 저는 정말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독은 무조건 해주시는 게 좋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하셔도 되고 안 하셔도 되는데, 내가 지표를 딱 써보니까 너무 좋더라, 그러면 지인분들한테 추천을 좀 한 번만 좀 해주십시오. 그러면서 그 지인분이 다시 한번 구독하고, 그리고 지표를 쓸 수 있게 그렇게만 좀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 구독이나 좋아요 안 누르셨던 분들은 지금 바로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자, 다시 한번 차트를 한번 볼 건데요. 아직까지는 일봉상 숏 시그널이 지금 나와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매수 타점은 아니다, 그래서 신규 매수, 추가 매수 타점은 아니다 라고 이렇게 분명히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그러면 이제 한번 리스크도 한번 체크를 해보고, 이 리스크에 따라서 어떻게 대응해야 되는 데까지 한번 설명을 이어가겠습니다. 자, 이제 리스크도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 공급망 리스크입니다. 자, 우리가 아무리 좀 보안을 잘해도 같이 쓰는 서드파티 도구나 파트너 시스템에서 사고가 나면
그대로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번 사건도 마찬가지였죠. 이런 공급망 리스크는 앞으로도 계속 나올 수가 있습니다. 자, 두 번째가 인수 통합 리스크인데요. 이번에 인수한 회사를 제대로 통합할 수 있느냐 하는 부분입니다. 레드 캐너리 같은 회사를 좀 사들였지만 문화나 제품 로드맵, 영업 채널이 얼마나 빨리 하나로 잘 맞아 떨어질지가 관건입니다. 이게 안 맞으면 인수 효과가 반감될 수밖에 없죠. 가 되는 게 아니라 다시 마이너스가 되는 경우들도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도 한번 체크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자, 세 번째는 경쟁 심화입니다. 지금 AI 보완을 안 하는 회사가 없습니다. 팔로알토, 클라우드 플레이어 다 밀고 있죠. 결국 시장의 파이는 커지기는 했지만 동시에 경쟁도 치열해지고 있다는 겁니다. 자, 네 번째가 거시경제 환경인데요. 보안 같은 경우는 경기 방어적 성격이 있기는 하지만 결국 큰 계약은 IT 예산에 좀 달려 있습니다. 만약 기업들이 지갑을 닫으면 대형 계약이 이루어지거나 규모가 줄어들 수밖에 없는 거죠. 자, 이런 것처럼 이런 리스크들을 꼭 체크를 하면서 매매에 임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정리 한번 해보겠습니다. 실적은 확실히 좋았고요. 그리고 사건은 업계의 공통 숙제를 다시 꺼냈습니다. 결국 승부는 속도와 실행력입니다. Zscaler가 얼마나 빨리 대응하고 고객 신뢰를 회복을 하고 AI 보안 운영 전환을 레퍼런스로 쌓느냐, 이 세 가지가 맞물리면 이번 실적 모멘텀은 일시적인 게 아니라 추세로 이어갈 수가 있습니다. 결국에는 이런 식의 큰 폭의 상승 추세를 가져갈 수가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하지만 이걸 역으로 말을 하면 이걸 제대로 하지 못했을 때 이 추세는 무너진다. 즉 이런 식의 하락 구간도 열려 있다. 그래서 아직까지 매수 시그널이 나온 게 아닙니다. 하지만 이렇게 설명을 좀 드려도 개인 투자자분들이 혼자서 이렇게 접근하기가 쉽지는 않으시죠. 그러면서 급등 종목들 수익 찬스들을 놓치시는 경우들이 좀 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전문가의 도움이 절실히 필요하실 겁니다. 이렇게 구체적인 매매 전략들이 필요하신 분들은 자, 더보기란에서 문의 이렇게 남겨주시면 저희가 하나하나 자세하게 도움을 드리도록 할 테니까요. 언제든지 문의 남겨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제가 이렇게 상담을 하다 보니까 Zscaler를 이런 고점들이죠. 이런 고점들에 묶이신 분들이 참 많으신 것 같습니다. 그런 분들 역시 문의 남겨주시면 저희가 하나하나 대응 방법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을 드릴 테니까요. 부담 없이 연락 주시면 됩니다. 간혹 이렇게 영상만 보시고 대응하시는 분들이 좀 계신데요. 문의 남겨주셔서 직접 설명 들으시는 게 훨씬 더 도움이 많이 되시니까요. 편하게 문의 남겨주시면 됩니다. 이제 중요한 건 여러분들의 선택입니다. 뉴스, 차트, 모멘텀이 동시에 들어올 때 이걸 잡는 게 실력입니다. 좋아요, 구독 부탁드리고 문의 남겨주시면 도움 드릴 수 있는 것들 최대한으로 도움 드리겠습니다. 저는 남강호였고요. 다음 영상에서도 빠르고 정확한 정보로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